여러분, 6월부터는 집 계약 관련 신고 하나 빼먹으면 100만 원이 통장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10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금융 업무를 맡아왔던 윤재성입니다. 작년에 은퇴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과 주택대출 문제로 저에게 조언을 구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하시는 분, 전세 사시는 분, 심지어 자녀 명의로 계약하신 분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전월세 계약 신고입니다. 그거 다들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과태료 100만 원을 피하는 모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최근 만난 강명자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3세의 강 어르신은 작은 투룸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셨습니다.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33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죠. 제가 강 어르신께 전월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게 또 뭐야? 계약서 쓰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 6월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드리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야? 강 어르신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처럼 6월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계약한 경우도, 손자를 위해 전세금만 지원해 주신 경우도 모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과태료 부과 단계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소중한 노후 생활비에서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어머, 내가 왜? 나는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는 우리 딸이 계약했으니 문제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녀분이 계약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확정일자 문제 때문이죠. 잠시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은 보증금이 많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또는 나는 지방 소도시에 살아서 해당 없을 거야.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와 대부분의 시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계약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끼리 한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10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셨다면 잠시 후에 알려드릴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데 이제 6월부터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홍보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제 주변만 해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72살 아래층 이웃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계약은 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작은 빌라 두 채의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동안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셨죠. 두 분 모두 6월부터는
과태료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누구나 간단히 신고하는 방법,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심지어 신고를 통해 내 재산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집,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음에 설명드릴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갑자기 과태료가 적용되는 걸까요? 사실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신고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4년간 유예했던 것입니다.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의 유예는 없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는 충분한 홍보와 준비 기간을 거치게 마련인데 이 제도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다행히 미리 알게 되셨으니 가족, 친구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계약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남진 할아버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75 할아버지는 15년 넘게 소유한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전세로 임대해 오셨습니다. 최근 새 세입자와 보증금 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셨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도 작성했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할아버지처럼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라며 황당해하셨지만 법률은 모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 신고를 통해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서 공유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세금 신고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집을 신고해야 하는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금액, 지역, 주택 유형입니다. 첫째,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둘 다 넘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세요. 예를 들면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도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었으니까요. 자녀분 명의로 계약했거나 손주에게 보증금만 지원했어도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 금액을 확인하세요. 6천만 원, 30만 원, 이 두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 지역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당연히 포함이고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도 모두 해당됩니다. 또 각 도의시 지역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동네는 작은 도시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군 지역만 제외되고 시 지역은 모두 해당됩니다. 의정부시, 안동시, 순천시 같은 지방 도시들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셋째, 주택 유형 기준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심지어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주거용 방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상가 건물 3층에 방 2개를 월세로 내주셨는데 상가라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누군가 그곳에 살고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로 과태료 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나 월세 1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그 이상이면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늦게 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이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가지고 가세요. 계약서 사본도 한 장 더 준비하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전담 창구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거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낸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족 도움으로 쉽게 해결하고 계십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박종철 씨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내고 계약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반면 김용호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확정일자가 있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매우 편리한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전에는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됐지만 지금은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게 되니 무조건 전월세 신고부터 하세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집주인은 신고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니 꺼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분들은 본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직접 신고하세요.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며칠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입신고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보증금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으로 위장한 전세 계약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일부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며 세입자는 나중에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살고 계신 집도 확인하세요. 현재 계약 중인 집은 계약 갱신이나 변경 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 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월세 계약 신고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 지역에 해당되고 모든 유형의 주거 공간이 포함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과태료도 피하고 소중한 보증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의 시 지역에 해당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심지어 상가 건물 내 주거 공간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지만 한 명만 해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요즘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초 기준으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60% 이상이 월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월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는 거래 78%가 월세입니다.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75 장명호 할아버지는 평생 모아서 마련한 단독주택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나이 들어 집 관리하기 힘들어 팔았는데 이런 신고까지 챙겨야 한다니 정말 복잡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오히려 보증금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는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먼저 안내문이 발송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가 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면 이미 늦습니다. 과태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왜 내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만 도울 뿐 전월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준다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해주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70살 최병철 씨는 중개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생각했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해서 위기를 넘겼죠.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 중인 집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계약 기간 중이라면 만료 후 재계약할 때 신고하세요. 그러나 올해 6월 이후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고하셔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요즘은 노인복지도움이나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80살 이술래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쉽게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집주인들은 임대소득 신고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집주인이 거부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세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 일부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을 매매 계약으로 위장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불법이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 시 구두 계약이나 간이 계약서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렵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실제 보증금이나 월세가 계약서와 다르게 오고 간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세요.
주변에 전월세로 살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알게 된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새로운 제도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100만 원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르신들 중에 전월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요즘 주민센터에는 노년층을 위한 행정 도움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르신들은 평생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저는 30년간 부동산 금융 업무를 담당해왔고 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봐왔습니다. 전월세 신고 한 번 안 했다고 100만 원 과태료를 내고 확정일자가 없어서 평생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성심껏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금융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이제는 더 똑똑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